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보본입니다. 일률은 시간분의 일인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일률이다. 힘들다 하고 느끼는 것은 일률이 큰 것이고, 편하다 하고 느끼는 것은 일률이 작은 것이다. 이 일이 우리의 총 업장량이다. 이 업장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또는 무기업이든 이것을 변화시키기 힘드니 시간을 조절해서 행복이 덜 흔들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은 시간을 늘리게 되면은요, 일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힘든 일이라면은 시간을 늘려줬을 때 좀 덜 힘들게 느낄 수 있다고요. 좋은 일이라면은 시간을 늘려줬을 때 그 기쁨이 마음을 흔들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게 오게 할 수 있다고요. 수행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수행하면은 그 시간이 조절된다고요. 물론 기도해도 되고요. 부처님들이나 보살님들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든 가피가 내리지만, 나님들, 신장님들, 칠성님, 독각, 산신님, 용왕님, 조왕신 등에게 기도하면 감흥이 빠른 대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거나 불손한 마음을 먹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한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로 그냥 정성껏 하면 돼요. 정성껏 하면은 가피가 좀 더 플러스 되겠죠. 근데 기도할 때 대충 했다 그래서 뭐 가피가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덜 내리겠죠.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기도할 때는요, 조금 불손한 마음 먹고 하면 안 돼요. 자세도 좀 바르게 하고요. 천룡팔부가 이제 철, 용, 야차, 아수라, 건달바,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랬었죠. 유태천이 남방 증장천왕을 모시고 있죠. 칠성님을 뭐 치성광열애라 그래도 되고 자미대제라 그래도 되고요. 독각은 영각 벽지불 그러죠. 그다음에 원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셌던 신이 이제 조왕신이었죠. 심지어는 삼신할머니한테 기도할 때도 아주 정성껏 불손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황당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는 뭐 바위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때는 아주 정성껏 해야 돼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역학적 에너지에는 운동 에너지와 이추 에너지가 있다. 자, 운동 에너지와 이추 에너지가 있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위치 에너지는 거리에 관련돼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거리 관련 함수가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의 수행이나 노력, 그것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요. 위치 에너지는 인연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거리에 관련돼 있으니까요. 인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위치 에너지라고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의 제곱을 곱한 값의 절반이다.
질량과 이제 속력을 곱하는데, 질량이 업이라면 속력은 내가 지금 행하는 신구 이후 활동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질량하고 속력의 제곱을 곱하는데, 질량은 업장이고요. 속력은 내가 하는 행위예요.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속력에 현재의 행위에 의한 가속이나 감속이 일어나는 것이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질량보다 속력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관련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 물론 업장, 질량 필요해요. 그런데 속력이 제곱이잖아요. 속력이 중요해요. 속력이. 즉 현재 행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노력하고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결정된다고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유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4개가 있다. 중력에 의한 유치 에너지, 만류인력에 의한 유치 에너지, 전자기력의 유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유치 에너지. 이렇게 중력, 만류인력, 전자기력, 탄성력에 의한 유치 에너지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전부 거리에 관련되고 인연이 많이 작동합니다. 중력의 유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기준점으로부터 높이이다. 질량은 업이고요. 중력 가속도는 소속된 집단, 즉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어차피 중생의 공업력이라 소속된 집단이나 비슷한 말이죠. 높이가 나의 현재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현재 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기준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에너지이다. 그렇죠. 이게 높이는 현재 행위에 의해 결정되긴 하는데, 이게 현재 행위가 전혀 무시되지는 않는데, 기준면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게 그 높이라는 것이. 기준이 바닥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책상 위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하늘 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성이 있다. 그래서 인연이 중요하다고요. 인연이 중요해요. 만류인력에 의한 유치 에너지는 두 물질의 질량을 곱한 값을 둘 사이의 무게중심 간의 거리로 나눈 후 만류인력 상수를 곱한 값이다. 그러니까 뭔만 없어진 거예요. 만류인력 이야기할 때 만류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지금?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죠. 그 차이만 있어요. 그 차이만. 만류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만류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그냥 거리에 반비례해. 거리에. 질량은 둘 사이 업이고 거리는 표면과의 거리가 아닌 무게중심과의 거리인데 역시 이것도 인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거리니까. 특이하게 만류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의무 부호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에너지에. 마이너스 에너지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에너지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왜 그러냐? 과학에서 에너지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경우는 속박하는 관계일 때 사용한다. 그렇죠.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만류인력이라는 게 둘이 속박되는 거잖아요. 서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게 속박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에너지에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약속을 한 거라고요. 그럼 속박되는 건 마이너스고 서로 밀면은 플러스겠네요. 수행하거나 기도하면 나와 선연이 있는 중생과는 가까워지고 나와 악연이 있는 중생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인연이 중요하다고요. 인연이. 지금 우리는 증겁에 살기에, 팽창한 우주에 살기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당긴다. 그런데 간겁에 살 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밀게 된다. 이때는 만류 인력이 아닌 만류 청력이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사랑과 미움은 상대적 관계이기에 이런 상대 관계로는 완벽한 행복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세상은 팽창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수축하는 우주에 살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밀어낸다고요. 자,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라고요. 만유인력에 대한 유추에너지와 전자기력에 대한 유추에너지는 유사하다. 다만 질량이 전하량이나 자기량으로 바뀌고 만유인력 상수가 쿨롱 상수로 바뀔 뿐이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거리도 좀 다르네요. 만유인력일 때 거리는요, 무게중심 간의 거리잖아요. 근데 전자기력에 의한 유추에너지 이때는요, 표면간 거리, 표면간 거리. 거리가 좀 다르네요. 대신 이제 질량 대신에 전기력이면은 전하량 쓰면 되고 자기력이면은 자기량을 쓰면 돼요. 똑같아요. 전자기력에 의한 유추에너지에서 질량 대신 전하량이나 자기량이 업장이 된다. 이게 만유인력 유추에너지 볼 때는 우리가 질량을 업장으로 봤죠. 근데 이번에는 전하량이나 자기량을 업장으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위치에너지니까요. 위치에너지니까 당연히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나의 노력이 무시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업장 그리고 항시 따라다녀요. 만유청력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이론은 정립되었지만 현대과학이 검출하지 못했으나 아직 만유청력은 검증하지 못했어요. 전자기력에는 이게 만유인력은 있어요, 확실히. 근데 만유청력은 검증을 못했는데 전자기력인 경우는 공식은 똑같았잖아요. 근데 인력과 청력이 다 있어요. 인력이든 청력이든 방향만 다르지 공식은 똑같다고요. 근데 이것이 특이한 것은 전기력이든 자기력이든요, 같은 성질을 갖는 것끼리는 서로 밀고 다른 성질을 갖는 것끼리는 서로 당긴다는 것이다.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서로 밀잖아요. N극 N극 서로 밀잖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고 N극 S극 서로 당기잖아요. 유유상종호 법칙에 위배되는 것을 보면, 자, 유유상종호 법칙이요, 거의 예외가 없었죠.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현재는 예외가 돼버리잖아요. 똑같은 플러스인데 플러스를 안 당긴다고요. 그렇다면은 유유상종 역시 상대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유유상종, 동기, 상응, 동기, 감응 많이 말했죠. 근데 그거 역시 절대 개념은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탄성력에 의한 유추에너지는 탄성 계수와 변형된 길이의 제곱을 곱한값의 절반이다. 탄성 계수를 업으로 봐도 되지만, 업보로 봐도 되지만, 하는 일의 중요성, 심각성으로 봐도 되고, 변형된 길이를 현재의 행위로 봐도 되지만 일의 진척도로 봐도 된다. 팽창이나 수축은 선업이나 악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탄성체에 따라서 탄성 한계 내에서는 탄성 계수를 사용하지만, 탄성 한계 이야기했었죠. 탄성 한계를 넘어서면은 비례상수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더 넘어서면 그 물질은 더 이상 탄성체가 아닌 소성체이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탄성 한계 내에서는요, 인간으로 윤회를 해요.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럼 인간 되기가 좀 힘들죠. 그런다 해서 안 되기도 좀 그렇고요. 그때 사용하는 게 비례상수고요.
비례상수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일천제라고 보면 되겠죠. 일천제. 그리고 소송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인간으로 오지는 못해요. 악업이라면 지옥 악이 축생으로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선업이라면은 악업이라면 지옥 악이 축생 수라로 가야 되는데 선업이라면은 일단 천상에 갔다 와야 돼요. 이제 소송체가 돼버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발언이긴 한데 깨달은 후에는요.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겨우 해오 정도밖에 못했잖아요. 증오 못했잖아요. 근데 증오를 한 다음에는요. 선업도 의미가 없어요. 악업만 의미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업은 당연히 안 짓죠. 그게 아니라 선업조차도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으니까 그저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레벨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일 있는 것보다 아무 일 없는 게 더 좋다. 그게 이걸 의미하는 건데 제대로 알고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불교가 나오고 천진부르 개념이 강조되면서 맹자의 성선설이 천년 만에 빛을 보기 시작했다. 천진불은 동자승을 천진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다 했었죠? 아이러니한 것은 맹자의 교육론은 원래 사람은 선하니 그냥 두면 된다 였는데 맹모 삼천지교가 유명하다는 것이다. 맹모 삼천지교가 뭡니까? 맹자 엄마가 애기 갈치라 의사를 가는 거죠. 처음에 묘지 옆에 사니까 맨날 제사 지내는 거 연습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맨날 장사하는 거 연습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니까 맨날 공부하더라. 그래서 그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맹자 아버지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맹자 집도 유복했고 굳이 엄마가 교육을 담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맹모 삼천지고 형식이 있잖아요. 묘지 옆에서는 거기 영향을 받고 시장 옆에서는 거기 영향을 받고 서당 옆에서는 거기 영향을 받는다. 이건 고자의 사상이에요. 맹자 사상이 아니라고요. 맹자하고 고자가 한판 붙었죠. 그래서 고자가 이겼죠. 고자가. 나무아미타불을 극히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부처님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다. 최고 능력을 갖추고 자비심이 한량 없어 내치지 못하시는 분께 자꾸 살아간다고 고백하는데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너무 속된가요? 부처님이 사랑한다고 뽀시락뽀시락 가는데 발로 차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죄송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 제가 별나 빨리 하죠. 그게요. 왜 그러냐면요. 한 맥은 끊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이거 하니까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끝이야 있겠죠. 끝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냥 기초 과학이요.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과학이요. 뭐 깊은 과학 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거의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과학만 갖고 하더라도요. 이게 끝이 없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끊고 이제 경전 좀 또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다시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좀 끊으려고 중간에 한번 끊어보려고 이렇게 조금 열심히 좀 하는 겁니다.
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 일단 좀 오늘은 그러니까 조금 좀 더 많이 한번 조금만 더 봐봅시다. 조금만 많이는 아니고요. 거친 것들, 거친 것들은요. 각기의 아집으로 인해 분리돼 있으면서 어느 때는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거친 것들은요. 아상 때문에요. 떨어져 있으면서 또는 협동한다고요. 그런데 근원적인 것들은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됨이 없는 분리가 되어 있다. 즉 아집에 의한 분리가 아닌 조화를 이루는 분리가 되어 있다. 이게 화엄 사상이죠. 내가 쓴 모든 것들이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면 이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완벽히 떨어져 있는 건 잘 생각해 보면 없잖아요. 그렇지만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아상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 속에서 그렇게 은근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세상이 조화롭다는 말. 조화롭지 않은 것 같은데 조화롭다고요. 근다그래서 걔네들이 아상을 다 버렸냐? 그건 아닌데도요. 뭐예요? 아상이 있는 그대로도 부처라는 거죠. 삼독도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는 대상이 없게 의미가 없다. 삼독이 탐진치죠.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도 분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도 분별되지 않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의 눈으로 봐도 다 하나로 보이는 건 아니라고요. 분별이 다 된다고요. 분별은 그렇게 되는데 분별의 의미가 없어질 때 신통이 유발돼요. 그게 증오 경제의 증오. 분명히 분별은 돼요. 분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분별의 의미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와 남이 분별 안 되는 거 분명히 분별돼요. 근데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때려도 내 거 갖고 가도 의미가 없다고요. 그 정도가 돼야 신통이 유발된다고요. 정견을 갖게 되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옳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무의미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 정견을 가졌으면요. 옳은 것은 나의 생각. 여기서 나는 이제 정견을 가진 거예요. 최소한 해오를 한 거예요, 지금. 나의 생각과 일치한 것이고 다른 것은 나의 생각과 일치하진 않으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 틀린 것과 무의미한 것은 흘려보내야 된다. 제가 오늘 좀 빨리 했지만 여태까지 들인 공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었으면 이 정도 속도로 해도 알아먹지 않았을까요? 다음 시간부터 한번 경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학할 것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멈추자고요. 다음 블록으로 좀 넘어가 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